안녕하세요. 친절한 복TV입니다.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가 처음으로 4인 가족 기준 2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올해는 195만 1287원이었는데 26년 내년에는 207만 8316원으로 12만 7029원이 오릅니다. 1인 가구는 올해 76만 5444원에서 내년에는 82만 556원으로 5만 5112원이 오릅니다. 이것은 정부가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선으로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등으로 활용이 됩니다. 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역대 최대 6.51% 인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609만 7,773원 대비해서 약 40만 원이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이보다 높은 7.2%, 2인 가구는 6.78%, 3인 가구는 6.64%입니다. 가구 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소득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차등을 줬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239만 2013원에서 내년에는 256만 4,238원으로 17만 2,225원이 올라갑니다. 중위소득 인상으로 내년에는 각종 복지제도의 문턱이 낮아져서 수혜자가 늘어나고 지원폭이 늘어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국민취업지원제도, 국가장학금 역시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중위소득이 달라짐에 따라서 내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교육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최저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을 보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데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생계급여 선정에 적용되는 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또한 생계급여는 기준 금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 수준도 함께 높아집니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 1287원에서 내년에는 207만 8316원이 인상되고 1인 가구 기준은 올해 76만 5444원에서 내년에는 82만 556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가 선정 대상입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즉, 수급자 종별 본인 부담 수준은 1차 의원 2종일 경우 외래는 1,000원, 입원은 10%, 2차 병원 종합병원은 2종일 경우 입원 10%, 외래 15%, 3차 상급 종합병원일 경우는 1종은 입원비가 없고 외래는 2,000원을 부담합니다. 약국은 500원입니다. 다음의 표를 잘 살펴봐 주세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가 선정 대상입니다.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 가구원수별 1만 7천원에서 3만 9천원 인상합니다. 26년 인상된 기준 임대료를 보면 서울 1급지의 경우 1인 가구는 36만 9천원, 4인 가구는 57만 1천원, 2급지인 경기 인천의 경우는 1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는 40만 1천원, 상급지인 광역, 세종, 수도권의 특례시는 2인 가구는 27만 5천원, 4인 가구 38만 1천원, 그의 4급지는 1인 가구 21만 2천원, 3인 가구 28만 3천원 등입니다. 표를 잘 참조해 주세요. 자가가구 수선유지 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구분한 보수 범위별로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지급합니다. 경보수는 3년간 590만 원, 중보수는 5년간 1,095만 원,
대보수는 7년간 1,601만 원입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선정 대상인데요. 교육활동 지원비가 26년엔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일에 초등학교 50만 2천 원, 중학교 69만 9천 원, 고등학교 86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상교육을 제외한 고등학교에 재학 시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 기준을 Q&A로 좀 더 쉽게 알아볼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요. 먼저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표를 보시면 25년도와 26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할 만큼의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은 가구가 실제로 버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가구별로 다양한 소득과 재산의 보유 정도를 함께 고려해서 급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인 것입니다. 부양 의무자란 수급자의 부모, 자녀 등 일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단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예외를 인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군복무 해외 이주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부양을 거부나 기피하거나 가족 해체 상태로 시이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생계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이 되나요? 아닙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상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이 되나요? 적용이 됩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의료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